배려하며 말하기 시작할게. 언어폭력이 뭐니?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말, 욕설, 험담 이런 말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을 언어폭력이라 그러지. 언어폭력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알아볼 거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로 말해야 하는지, 그걸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단원이야. 1번 보자. 다음은 나라가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고 쓴 글이래. 언어폭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제. 자, 나라가 텔레비전에서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거기에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놀라웠대. 쌀밥을 두 군데 나눠놓고 한쪽에서는 4주 동안 고맙습니다,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짜증나 미워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그 변화가 매우 놀라웠다는 거야. 어떻게 됐냐? 긍정적인 말, 고맙습니다, 예쁘다 이 말을 들려준 쪽에는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피고요. 그리고 구수한 냄새까지 났대.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쪽에서는요, 그무스름한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풍겼대. 서로 대조가 되었지, 그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가 서로 대조다. 이 실험 대상이 쌀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 이렇게 쌀밥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고 4주가 아니면 4년이었으면 말의 힘이 그만큼 놀랐다는 거야.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깨달았대. 그리고 내가 어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반성하게 되었대. 요거는 시각자료지, 그지? 자,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핀 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고, 그무스름한 곰팡이가 핀 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겠지. 자, 그러면 1번 나라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깨달은 점, 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 이걸 깨달았지. 자,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어떤 말을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대화 중 위에서 정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려보자.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즐겁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고 대화하고 싶지 않지, 그지? 그리고 나도 안 좋은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주고 싶다. 자, 나라가 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부정적인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자, 쌀밥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 들으니까 그무스름하고 악취가 풍겼지, 그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지.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말이 내가 거칠어지고 행동도 공격적으로 되겠지. 그리고 성격이나 표정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을 거야. 점점 거리를 둘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외톨이가 될 것 같지, 그지? 그 다음에 넘겨가가지고, 우리 단원이 배려하며 말하기야. 어떤 말하기 태도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만일 이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고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표현 사용하면 좋겠지. 부정적인 말보다 어떤 말, 긍정적인 칭찬하는 말이 좋겠지.
부정적인 내용을 전해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돌려서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합시다. 자, 학습 꼭 볼게. 욕설이나 비난, 협박, 조롱 등의 언어폭력은 인간관계를 해치겠지. 해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도 그칠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은요,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피해가, 나도 언어폭력을 당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매체 등에서도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자?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자. 상대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질 거야. 적용학습 보면 이제 여기 드라마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친구들이가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요. 피아노가 무대 한가운데 옮겨져 있고 그 앞에 세리라는 친구가 있고 또 옥님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자, 옥님이 어이없이 세리를 바라보는 거야. 내 마음대로 무대를 바꾸면 어떡해? 아마 세리가 옥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대 배치를 함부로 바꿨나 봐. 너만 무대 중앙에 있으란 법 있니? 피아노 가운데 놓고 드레스 입으면 없던 실력이 생기냐? 차라리 뒤에 숨어 있는 게 그게 무슨 얘기야? 연주나 잘하라고. 그것도 연주냐? 세련이 50번까지 쳤다는 게 다 거짓말이지. 너 보자 하니까 웃긴다. 난 뭐 내시가 좋아서 참은 줄 아니? 솔직히 말해줘? 비웃으며 초등학교도 그 정도는 쓰겠다. 우정으로 가는 계단 유치해서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세리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옥님이 자작시를 낭송하는 그런 건데 지금 서로 이제 중앙을 차지하려고 그러나 봐. 세리가 이제 피아노 연주하는 그 피아노를 가운데로 옮겼나 봐. 그러니까 옥님이 마음대로 바꿨다고 실력도 없는 주제에 가운데 차지하면 실력이 팍팍 느냐 이러니까 세리도 지지 않고 너는 그게 시라고 지었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상황이야. 세리 왜 내 말이 틀렸어? 창피당하기 싫으면 그 우정인지 뭔지 아는 시나 다시 써. 싫다. 너나 그 엉터리 연주하지 말고 다시 연습해와. 어우 쩍쩍 갈라진 내 목소리는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알아? 하면서 서로 노려보는 거야. 이게 옛날의 드라마였어. 자, 이 장면에서 옥님과 세리의 말하기 태도 둘 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싹싹 끓고 있지, 그지? 어떤 영향을 미치니?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실력이 부족하다면서 비꼬는 듯이 말하니까 감정이 당연히 나빠지고 갈등은 심화되겠지. 두 사람 모두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둘의 관계는 안 좋아지겠지. 서먹해지고 심하면 다시 보지 말자. 절교까지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뒷부분을 완성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둘의 관계가 좋아질까? 그날 저녁 옥림이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은 후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점심시간 옥림이는 교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세리에게 다가간다. 세리,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너와 상의하지도 않고 피아노를 무대 중앙으로 옮긴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했어.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교과서적이지, 그치? 아니야, 먼저 너와 얘기하지 않고 피아노를 옮겨서 미안해. 내 피아노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꾼 것도 미안해. 내 연주가 있어야 내가 쓴 시의 분위기가 더 잘 살아나. 나도 너 시가 유치하다고 한 거 화나서 한 말이었어. 미안해 하면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는 거야. 이때 쓰는 속담이 뭘까요? 우리 잘 아는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겠지. 자,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한번 보자.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나쁜 말을 많이 했다니. 이 앱으로 꼭 욕을 줄이겠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니 욕하는 걸 의식하게 돼요. 하면서 이제 바른말을 사용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만든 앱이래. 이 앱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인데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많이 쓰는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이 앱은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전화로 대화할 때 비속어나 욕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화된 언어나 재미있는 그림말로 바꿔줍니다. 하루에 얼마나 비속어를 많이 쓰는지 통계 수치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올바른 언어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앱이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늘 비속어 사용한 게 52회, 오늘 목표는 30회 이하인데 52회나 사용한 거야. 오늘 비속어를 52회나 사용했어요. 내일은 더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하면서 비속어 사용률이 62.7%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대화를 살펴보고 자신이 비속어나 욕설 등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한 횟수와 들은 횟수를 세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폭력적인 언어 사용한 거, 순화된 말이나 그림말, 요거는 바보냐?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아주 뒤에 그림말도 이쁘게 넣었다, 그지? 입 좀 닥쳐줄래? 이 말 대신 조금만 조용히 해줘. 집중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는 거야. 자, 이런 앱을 쓰면 니네가 얼마나 비속어가 나도 모르게 많이 쓰는지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사용해서 줄이려고 노력하면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대화를 읽으면서 미소도 번지고 그림말을 바꾸니 대화도 재미있고 좋겠지? 자, 그 다음에 배려하며 말하기에 표 안 보자. 배려가 담긴 말, 우정을 키운다. 언어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멍든다. 말로 하는 폭력,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알고 배려하는 말을 권하는 표어야.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자, 압축 파일 가자. 압축 파일. 언어폭력이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조롱 그리고 욕설, 험담하는 그런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다 언어폭력이라고 그러고요. 언어폭력의 문제점. 대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언어폭력을 하면 거리를 두겠지. 그러면 인간관계 해칠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거칠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언어폭력이 심각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 피해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과 효과인데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서 말하면 좋겠지. 그리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쓰고요. 부정적인 말보다 어떤 말 쓰자고 긍정적인 말 쓰고 자기 중심적인 말 안 돼요. 상대를 생각하는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말하는 거 쓰고요. 부정적인 내용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돌려서 말하고요. 그러면 효과는요.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인간관계 좋아지겠지. 자신도 모르게 말투가 부드러워지겠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기분 좋아지겠지. 상대 입장을 헤아리게 되어 공감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옥님과 세리 둘이가 상처 주는 말을 팍팍팍 했다, 그지?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 실력이 부족하다고 너 피아노 실력이 그게 뭐니? 체련이 50번은 뗐니? 너 신은 왜 그리 유치하니? 이러면서 서로의 실력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서로의 실력을 비꼬는 말 때문에 감정이 나빠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요. 두 사람 모두 말하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들 관계는 안 좋아질 거고 나중에 절교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는 거. 문자 메시지, 온라인 대화 등의 우리 비속어, 욕설 등 폭력적인 언어를 순화한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게 되어가지고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저기 대단한 문제까지 다 풀어봅시다.